그날 밤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일상적인 그런 밤이었죠. 준호와 나는 거실에서 와인 한 잔을 즐기고 있었고 우리의 절친 민지와 태현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네 명은 항상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마치 편안하고 친밀한 거품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모든 것은 사소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늘 활기찬 민지가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으로 하루를 살 수 있다면 누구로 살고 싶어? 나는 흥미로운 질문이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현이 가장 먼저 대답했죠. 당연히 유명한 축구선수. 하루 동안이라도 그 재능과 명성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내 남편 준호는 좀 더 실용적인 답을 선택했죠. 난 대기업 CEO가 되고 싶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보는 경험이 어떨지 궁금하거든. 민지는 늘 그렇듯 높은 꿈을 가졌습니다. 유명한 여배우, 화려한 삶을 경험해보고 싶어. 그리고 내 차례가 왔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마도 와인의 영향이었거나 일상을 깨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겠죠. 생각할 틈도 없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민지랑 바꿔보고 싶어. 아니, 더 나아가서 남편까지 바꿔보고 싶어. 단 하룻밤만이라도. 뒤이어 흐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깊었습니다. 민지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고 태현은 긴장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기울이더니 내 예상과는 다르게 웃으며 말했죠. 재밌는 생각이네. 한번 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 태현,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농담으로 넘기려 했지만 그 아이디어는 이미 모두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이 떠난 뒤 준호는 호기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내게 물었습니다. 너 진심이었어? 나는 얼버무리려 했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그냥 농담이었어. 그러나 그는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그 후 며칠 동안 그 생각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나 민지를 볼 때마다 이상한 호기심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다음 주 금요일 민지와 점심을 먹으며 그녀가 그 주제를 꺼냈습니다. 있잖아, 며칠 전 네가 했던 말 생각해봤어. 민지가 태연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단 한 번만. 어떻게 될지 보자고. 나는 커피를 마시다 사례가 들렸습니다. 너 미쳤어? 나는 웃었지만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건 절대 안 될 거야. 준호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야. 민지는 항상 나를 매료시키던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웃었습니다. 그게 확실해? 준호는 꽤 편안해 보였는데. 그날 밤 저녁을 준비하며 나는 준호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연하게 굴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준호, 만약 민지랑 태현이 정말 그 생각을 고려한다면 어쩔 거야. 그는 채소를 자르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바꾸자는 거 말이야? 하룻밤 동안? 나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모두가 동의하고 명확한 한계가 있다면 문제 없다고 생각해. 어쨌든 우리는 어른이잖아.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진지한 걸까? 농담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 다음 주말 우리는 다시 모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규칙이 세워졌다. 각 커플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 친밀감은 금지였다. 목적은 단순히 하룻밤 동안 역할을 바꾸고 그 역동성을 탐구해보는 것이었다. 모두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중에는 무시할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나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상태로 준비를 마쳤다. 민지와 준호가 함께 나가고 나서 태현과 단둘이 남았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자, 태현이 나를 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선 건배부터 해야겠지. 태현의 집 소파에 앉아 있자니 불안감과 아드레날린이 몰려왔다. 그는 와인 2잔을 가져와 내 옆에 앉았다.
거리는 적당히 두고 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억누르려 애쓰며 대답했다. 태현은 강하지만 차분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었다. 내가 항상 그를 존경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 민지는 종종 그가 너무 진지하다고 농담을 하곤 했지만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그는 달랐다. 더 가볍고 어쩌면 호기심까지 엿보였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가 나를 향해 몸을 돌리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편안했지만 그 속에는 내 숨을 멎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가 부부인 척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서로의 시간을 즐겨야 할까? 나는 긴장을 풀기 위해 웃었다. 굳이 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이야기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와인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다. 아니면 그저 상황 때문일지도 몰랐다. 대화는 취미나 일상 같은 가벼운 주제로 시작됐지만 곧 더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평소에 말수가 적었던 태현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있잖아, 너랑 준호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가진 걸 보면 항상 감탄했어. 요즘 보기 드문 일이잖아. 나는 놀랐다. 정말? 나는 항상 너랑 민지가 완벽한 커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때론 겉모습이 진실을 감추곤 해. 그의 고백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갑자기 분위기가 훨씬 더 친밀해졌다. 마치 세상이 사라지고 우리 둘만 남아 비밀을 나누는 듯한 느낌이었다. 한편 우리 집에서는 민지와 준호가 각자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 활달한 성격의 민지는 눈에 띄게 편안해 보였다. 준호, 나 내올 궁금했어. 하나랑 너의 일상이 어떤지 알고 싶다는 생각 말이야. 그녀는 나를 언급하며 말했다. 너는 늘 절제되어 보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너만의 면이 있을 것 같아. 준호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다. 아마 오늘은 네가 알게 될지도 모르지. 다시 태연의 집으로 돌아가면 밤이 깊어지고 와인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주방으로 뭔가를 가지러 가더니 돌아와서는 카드게임을 들고 있었다. 이걸 좀 더 흥미롭게 만들어보자. 그는 눈빛에 장난기가 어린 채 제안했다. 지는 사람이 질문에 답하기, 거짓말 없이. 나는 웃으며 도전을 받아들였다. 준비됐어? 나 카드게임 꽤 잘하거든.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긴장감은 높아졌다. 내가 첫 번째로 졌다. 좋아, 태현. 뭐든 물어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네가 지금까지 해본 것 중 가장 대담한 일이 뭐야? 얼굴이 붉어졌지만 솔직하기로 했다. 아마 이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거였을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도 따라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내 솔직함을 고맙게 여기는 듯했다. 이번에는 그가 졌을 때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결혼 생활 밖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 그는 잠시 망설이며 와인잔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아마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을 거야. 단순한 호기심이라도. 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지. 그의 진지한 목소리가 내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다. 지금 우리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태현은 한계를 시험하는 듯 했지만 넘지 않으려는 태도였다. 그 점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었다. 한편 우리 집에서 민지는 준호에 대해 더 알아가기로 결심한 듯 보였다. 넌 늘 그렇게 신비로워. 하나는 내 머릿속을 반도 모를걸.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는 웃었지만 부정하지 않았다.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 어떤 건 미스터리로 남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민지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그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어내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다시 태연의 집으로 돌아가면 카드게임은 끝났지만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이루지 못한 꿈과 그의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이었다. 나도 그에게 준호조차 모르는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감정적으로 깊은 연결이 이루어졌고
그 강렬함은 나를 압도할 정도였다. 그가 다가온 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대화가 우리를 그 순간으로 이끈 것 같았다. 마치 그 순간이 피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처럼. 그러나 무언가가 일어나기 전에 그는 멈춰서 내 눈을 바라보았다. 네가 원하지 않는 선을 넘고 싶지 않아. 그의 배려가 깊이 와닿았다. 우린 그저 탐구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 내 목소리는 낮았고 거의 속삭임 같았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공기 중의 긴장감과 전류 같은 에너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시계는 거의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태현의 집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소파에 앉아있던 우리는 이제 더 가까워졌고 대화는 이전에는 금지된 것 같았던 영역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흥분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마치 외줄 위를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느 방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채로. 태현은 내 말 하나하나를 마치 비밀 암호를 해독하려는 것처럼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내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내가 나누는 모든 세부 사항에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동시에 우리를 서로 끌어당기는 듯한 고요한 에너지가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다. 하나, 그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뭔가에 갇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벗어날지 모를 때가 있었어? 그 질문은 나를 놀라게 했다. 왜 그런 질문을 해? 그는 한숨을 쉬며 시선을 돌렸다. 때때로 민지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녀가 들으려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를 강하게 흔들었다. 태연은 단순히 무언가를 털어놓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에게 이전에 누구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마음을 열고 있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준호가 너를 바라보는 방식을 보면 알아. 그는 너를 존경해. 그런데 민지가 나를 그렇게 바라본 적이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 그의 고백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밀어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내 안에 무언가가 더 깊이 빠져들고 싶어 했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때로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다른 한편 민지는 그렇게 억제된 태도로 상황을 다루고 있지 않은 듯 보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도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준호와 함께 있을 때는 그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았다. 그들은 민지가 긴장을 푸는 활동이라며 제안한 체스를 두고 있었지만 그 게임은 단지 다른 무언가를 위한 핑계처럼 보였다. 이거 잘하시네요. 민지가 말을 하며 말을 움직였다. 하지만 당신이 더 잘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준호는 웃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그녀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기색이 엿보였다. 민지, 너는 항상 경쟁적이었어. 그게 내가 네가 가진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 존경한다고? 그녀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또 뭐가 날 그렇게 존경하게 만드는지 말해줄래, 준호? 그는 잠시 망설이며 자신이 위험한 영역에 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은 듯 보였다. 하지만 민지는 물러설 기색이 없었다. 가끔은 네가 하나에게 너무 진지하다고 생각해. 그녀는 가볍고 재미있는 걸 좋아하잖아. 너도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준호는 한쪽 눈썹을 치켜쓰며 물었다.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지? 나? 그녀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별건 아니야. 그냥 네 자신을 좀 더 자유롭게 해봐. 그러면 네 자신에 대해 새로운 걸 알게 될지도 모르지. 다시 태현의 집으로 돌아가면 분위기는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손을 대지 않았지만 가까움은 거의 참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인생에서 뭔가 더 바라는 게 잘못된 걸까? 그는 갑자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 나는 거의 생각도 하지 않고 대답했다. 더 바라는 건 인간적인 거야. 문제는 우리가 그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겠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곱씹는 듯 보였다. 그렇다면, 하나, 만약 모든 것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위험을 감수할 거야?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을 거야? 그 질문은 너무 개인적으로 느껴져서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에 대해, 그 밤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고 있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여 우리 사이의 거리를 줄였다. 그의 손이 가볍게 내 손을 스쳤고 공기 중의 전류는 너무도 분명했다. 멈추라고 말하면 멈출게, 그가 속삭였다. 그의 눈은 내 눈을 깊게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무엇을 느껴야 할지도 몰랐다. 단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내가 지금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선택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점이었다. 태현과 내가 그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준호와 민지는 그들만의 긴장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민지는 계속해서 준호를 도발했지만 그는 태연하게 자신의 태도를 유지하며 그녀의 암시들에 굴하지 않았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네요. 그녀가 긴 침묵 끝에 말했다. 당신이 스스로의 규칙을 깰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답을 얻었죠. 그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민지는 좌절한 듯 보였지만 동시에 흥미로워하는 기색도 있었다. 있잖아요, 준호. 제가 당신에 대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당신의 그 강인함이 하나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게 만든 이유일지도 모르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그 말이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태현의 집에서 드디어 밤이 끝났다. 그는 나를 문까지 배웅하며 여전히 신중하지만 강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오늘 밤 고마워요 하나, 정말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감과 후회의 혼합이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 둘 다 뭔가를 배운 것 같네요. 그렇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준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나를 보며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물었다. 어땠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깨달음이 있었어. 당신은?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사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긴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민지와 태현과 함께 그 경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과 공기 중에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모두가 그 경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날 밤 우리가 배운 것들은 반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잊혀질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모두 평소와는 다른 태도로 만났다. 분위기는 묘하게 무거웠지만 모두가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척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커피 잔을 손에 든 채 우리는 마치 그 순간이 유일한 초점인 것처럼 행동했다. 민지가 항상 그렇듯 가장 먼저 말을 꺼냈다. 자,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건 정말 독특한 경험이었다는 거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눈은 태현을 피하고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하고 내가 본 적 없는 만큼 내면적으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 시험이었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는 우리 모두 그 시험을 통과한 것 같아. 아니면 그렇지 않아? 그는 우리 각자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대답하려는 순간 그동안 조용히 있던 태현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손가락을 깍지 끼고 말했다. 모두가 무언가를 배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이 우리가 이전에 마주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드러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긴장을 숨기며 물었다. 그는 잠시 민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균열들이 이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민지가 대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준호가 말을 끊었다. 태현 말이 맞아. 우리 모두 정말로 느끼는 것들에 대해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방 안의 긴장감은 손에 잡힐 듯 뚜렷했다. 민지가 마침내 짧고 신경질적인 웃음으로 침묵을 깼다. 그래, 솔직히 말하자면 난 항상 하나의 자리에 있어 본다면 어떨지 궁금했어. 순간 방 안은 충격에 휩싸였다. 준호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고
나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민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내가 말하려는 건 어쩌면 이번 경험이 우리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야. 그녀는 새로 발견한 용기로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호는 몸을 뒤로 기울이며 그녀를 궁금하면서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지? 민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태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건 우리가 이 교환을 오래전부터 다뤄야 했던 문제들을 직면하기 위한 핑계로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야. 그는 나를 바라보고 다시 민지를 보며 좌절과 슬픔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해. 단지 우리가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결혼 생활 이상을 말이야. 정적이 방을 가득 채웠다. 민지는 놀란 듯 보였지만 충격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았다. 준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시선은 테이블에 고정된 채였으며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준호가 침묵을 깼다. 하나, 너는 어떻게 느껴? 이번 경험 이후로. 그의 직설적인 질문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지난밤의 모든 감정의 무게를 느꼈다. 난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해. 하지만 이 경험이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었는지 궁금하기도 해.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듯 보였다. 그렇다면 이 교환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네. 그 아침 이후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했다. 민지와 태현은 결혼 생활에 시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피할 수 없었던 일임이 분명해졌다. 그들은 이번 실험이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문제들을 드러냈음을 인정했다. 반면에 준호와 나는 서로를 다시 발견했다. 이 경험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었다. 신뢰, 존중, 그리고 우리가 수년간 쌓아온 사랑이었다. 혼란이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상기시켜 준 것이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일은 몇 달 후 민지가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일어났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있어.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태현은 그녀 옆에 서 있었고 둘 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더 가볍고 더 단단히 연결된 듯한 느낌이었다. 그들은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부부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긴 개인으로서 말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민지가 우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직도 그 교환을 생각해? 나는 준호를 바라보았고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동시에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럴 필요 없어. 그가 대답했다. 그날 밤 우리는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게 됐거든. 그렇게 단순한 도발적인 게임으로 시작된 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자기 발견의 여정으로 끝났다. 어떤 관계는 끊어졌고 다른 관계는 강화되었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이었다.